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이 6월 11일입니다. 2020년 6월 11일 목요일이고요. 153교시 인터넷 강좌로는 7번째입니다. 7번째 인강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6월 달에는 교실에서 만나 뵙기를 학수고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실내 모임은 전체가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6월까지는 아마도 인터넷 강좌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열공하십시다. 우리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죠. 카메라 이쪽으로 옮겨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카메라를 좀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잡아야 되니까 잠깐만요. 맞춰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조금 보실만 하죠? 네네. 반갑습니다. 출석 아닌 출석을 불러봅시다. 김장수님, 이규창님, 이규창님도 오래간만이고, 김혜율씨 오셨네요. 손영규님 반갑고요. 태원님 반갑습니다. 조금 한번 카메라 각도를 강수도님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내문답 153교시 정기 강좌입니다. 인터넷 강좌 7번째입니다. 이 큰 사진은 지난번 저희들이 봉암사 사연이 많았죠. 봉암사도 1년에 한 번 초파일 날만 문을 여는 곳인데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한 달 연기해서 윤 4월 초파일 날 그것도 상당히 까탈스럽게 개방을 해서 아무튼 여기 계신 이 회원님들이 그래도 샅샅이 다 보고 왔습니다. 여기 저 승탑 앞에서 찍은 그 남자 회원들만 한번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네, 송관호님 어서 오세요. 자, 저희들 지난번 강의 이후 쭉 실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일답사를 두 번째로 해서 포천을 다녀왔고요. 금년 들어와서 첫 번째 1박 5개월 만에 김천, 구미 이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5월달 넷째 주 목요일 인터넷 강의를 잘 마쳤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윤 초파일 날 봉암사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나라 개항의 1번지 순서로는 세 번째지만 인천항을 다녀왔고요. 차이나타운까지 해서 돌아봤습니다. 그 다음 날은 속리산 세족길 하고 법주사까지 해서 답사방, 걷기방 합동으로 잘 보고 왔습니다. 이선혜님, 홍환희님 어서 오세요. 예정사항입니다. 오늘 현재 요게 이제 인터넷 강의 오늘 거 하고 있는 거고요. 요번 토요일 날, 내일 모레 당일 다녀오는 답사, 충청북도 6번째 답사입니다. 괴산군 송시열하고 관계된 유적지를 돌아볼 계획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평일 답사는 세 번째로 이제 지난번에 포천하고 묶어서 볼 건데 이것도 현재 이상 없이 출발이 되겠습니다. 2주 후에는 154교시 강좌가 있는데 역시 인강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하여튼 교실은 풀리는 대로 교실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공지가 안 됐는데 이달 마지막 주 토요일, 일요일
218의 전기답사는 우리가 지금 경북 지역 1박인데 지난번 구미 갔다 왔잖아요. 구미 선산. 이번에는 김천에서 그 남쪽 지구 남김천을 못 갔어요. 남김천하고 고령, 성주 이쪽 지역 좀 편하게 돌아보고 이렇게 올 계획입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이 따로 보시는 거죠? 따로 보시니까 이게 카톡이 따로 나오겠지. 답사 제가 요거 카메라로 잡아볼게요. 김선아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요거 지난번 보은 속리산하고 법주사 요거 지난번 보았고요. 내일 모레 토요일 날은 여기 괴산군 예정입니다. 그러면 충북은 이제 제천하고 단양, 그다음에 옥천, 영동 요 정도 남았습니다. 대략 6, 7, 8, 9 6월이 괴산이구나. 그러니까 6, 7, 8, 9, 10, 10월이면 충청북도는 끝나고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넘어가겠죠. 경기도 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연천하고 포천 두 번 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요 포천 남쪽하고 동두천, 양주, 의정부 이쪽을 묶어서 이렇게 불 겁니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회암사지에 진짜 볼 거 많은데 회암사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1박 답사는 경상북도 지난번에 요 김천을 보고 왔죠. 남김천하고 성주, 고령 이쪽 지역을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볼 거고 여기는 아직 공지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그 봉암산은 요 문경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직 경상북도는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게 1박 답사가 5개월 동안 중지되는 바람에 많이 늦은 바가 있는데 아무튼 요게 제 책상에 늘 붙어서 우리 내문답 답사를 진행되고 있는 이게 일종의 상황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화면 맞춰놓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불교 문화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죠. 탑에 대한 오늘 아마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의 탑. 자, 요 화면에 있는 건 가문사지 3층 석탑 쌍탑인데 오늘 가문사지 석탑 얘기 나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셔서 열반에 드셨죠. 돌아가셔서 화장 다비했습니다. 다비. 어떻게 전륜성왕의 격식보다 더 잘 치루었죠. 이때가 불기 2564년이니까 2564년 전입니다.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를 기준한다 그랬죠. 태어나신 거는 8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여기에 80년을 더 하셔야 됩니다. 더 올라가야죠. 80년이 뒤로. 자, 돌아가셔서 다비를 하고 다비한 현장을 잘 챙겼더니 처음 보는 반짝반짝한 물건들이 나왔다. 이게 뭐지? 그게 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부처님 사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 주변의 나라가 8곳이었는데 싸움이 나게 생겼으니 공평하게 나눠 가집시다 해서 분살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각각 8나라가 가져가서 각각 탑을 세워서 그때 탑이 근본 8탑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들으신 이후에 불교에서 숭배하는 첫 번째 대상은 탑입니다. 탑. 근데 이 근본 8탑은 약 200년 뒤에 나타나 인도를 통일한 아쇼카 대왕이 8탑을 다 헐어버리죠. 헐어버리고 84,000 탑으로 확 퍼뜨립니다. 어디로? 전 세상으로. 전 세계에. 그래서 전 세계의 불탑이 즉 불교가 전파되는 그 1등 공신은 아쇼카 대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자님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게 탑이라는 용어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스투파, 지체가 높으신 분을 모신 곳 스투파, 줄여서 투파,
투파를 한자로 표기하니까 타파. 이 타파가 외자로 줄어서 탑.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탑의 흐름입니다.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인도의 탑은 근본 8탑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고 아쇼카 대왕 시대에 만들었던 그 고탑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게 요 산치 대탑이라 그랬죠. 흙과 벽돌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분처럼 쌓아놓고 꼭대기에 장식물 몇 개 올리고 울타리를 쳐놓은 형태. 이게 인도의 탑입니다. 중국으로 넘어와서 불교 따라서 중국으로 넘어오니까 중국은 이때 이미 이 벽돌 건축을 잘 쌓아 올리는 건축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탑을 고층으로 또 이렇게 누각 형태로 해서 짓고 윗부분에 인도의 탑을 축소해서 윗부분에 올린 거죠. 그리고 재료면으로는 목탑, 또 벽돌 전탑, 화강암 석탑 이렇게 변해갔지만 외형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누각식으로 중국 탑이 됐다는 겁니다. 이 중국 탑이 한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에 불교가 전파된 것은 대략 300년대 후반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는 좀 늦어서 법흥왕 때 500년대 초반 4세기 후반이죠. 4세기에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왔는데 초창기에는 4세기에서 6세기까지는 목탑이 한반도에 주로 건립이 됐다. 그래서 손꼽을 수 있는 목탑은 경주에 있는 황룡사 구층탑. 이건 상상도입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엊그저께 갔다 왔죠. 법주사. 물론 이건 조선시대 때 탑입니다. 이 고구려 신라 백제 때 탑은 아닌데 목탑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 다음에 쌍봉사 화순에 있는 쌍봉사 대웅전 이렇게 딱 3층 건물인데 이것도 80년대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아무튼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뒤에 처음 나타난 탑은 목탑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석탑으로 넘어갑니다. 목탑에서. 그때 저희들이 지금 남한에는 그 고구려 유적이 별로 없어서 부득이 백제탑과 신라탑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탑은 이 미륵사지 석탑, 20년에 걸쳐서 장기간 복원한 탑이죠. 그다음에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게 백제탑의 모본이라 그랬죠. 요 두 개가 정확하게 백제 때 지은 탑입니다. 그 뒤에 나타난 백제탑의 모양을 띈 백제 계열의 탑은 시기적으로는 사실 고려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제 때 정확하게 지은 건 요 두 탑입니다. 또 하나 신라탑은 가장 오래된 것이 분황사에 있는 탑과 의성 탑리에 있는 탑인데 모양은 다르지만 둘 다 모전석탑입니다. 신라는 시작이 모전석탑으로 했어요. 전탑을 흉내낸 게 모전석탑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라탑으로는 요게 가장 오래됐고 백제탑으로는 요게 가장 오래됐습니다. 백제계 석탑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앞전에 보여드린 바꿔 보겠습니다. 요거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연상시키는 장아리 3층 석탑, 서천 비인이라고도 하죠. 5층 석탑인데 깨져서 이게 사실 4층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읍에 있는 은설리 3층 석탑, 저 강진에 있는 월남사지 3층 석탑,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시기적으로는 고려 때인데 지역적으로 충청도 전라도에 있다 보니까 백제 계열 탑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또 신라는 모전탑이 먼저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북 영양에 있는 산해리 5층 모전석탑, 제천의 장락동에 있는 7층 모전석탑, 규모가 크죠. 이런 것들은. 경북 의성에 있는 빙산사지 5층 석탑,
그리고 경북 영양에 있는 현이동 모전석탑. 현재는 유형문화재인데 엊그저께 강수도님이 올려주셨죠. 보물로 곧 지정이 된다. 보물로 가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모전탑은 A타입과 B타입이 있다. A타입은 진짜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벽돌 쌓듯이 쌓은 탑. 이건 A타입. 순수한 의미의 모전석탑이죠. B타입은 이건 석탑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붕이 다릅니다. 지붕이 이 모전석탑처럼 위아래가 대칭이 되는 거죠. 지붕이. 그건 B타입. B타입이란 말은 정식 용어는 아니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이 구분하시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모전석탑이고 요거는 전탑. 그러니까 모전은 가짜고 흉내낸 거고 요건 진짜 벽돌전자 전탑은 우리나라에 5개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법풍사지 7층 전탑 요거죠. 안동댐 옆에 까치구멍 밥집 옆에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동부동 5층 정탑 안동역 역사 옆에 있습니다. 바로 요거는 조탑동 5층 전탑인데 지금 한 3번 갔는데 전부 공사한다고 싸움하고 나서 못 봤어요. 제가 안동 쪽에 가면 여기 반드시 한번 더 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에 있는 신륵사 다층탑 그리고 칠곡 대구 위에 칠곡에 있는 송림사 5층 탑. 우리나라의 전탑은 요거 5개뿐입니다. 묘하게도 여주 빼고는 다 경북 지역에 있습니다. 권대현님 어서 오시고요. 이건우님 반갑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타입 모전석탑은 이게 지금 하나의 제가 샘플인데 이거 안동에 있는 하리동 모전 3등 석탑이에요. 그냥 보면 이건 분명 석탑입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다 벽돌이나 벽돌처럼 생겨서 돌을 자른 게 아니고 그냥 큰 돌입니다. 근데 모전탑이에요. 왜? 이 지붕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모전탑은 지붕을 이렇게 져요. 자, 요걸 보시죠. 요거는 조금 당겨 볼까요? 요거는 석탑입니다. 석탑은 지붕이 위에는 우리 기와지붕처럼 이렇게 날렵하게 돼서 낙순면이 생기죠. 그리고 요 아래는 층급 받침이 5단, 뭐 4단, 3단 이렇게 들어가. 요거는 그냥 석탑의 지붕입니다. 같은 석탑을 해도 이렇게 자르면 이걸 모전탑으로 불립니다. 벽돌로 이렇게 쌀 수밖에 없고 벽돌로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층급 받침 내려가듯이 지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씩 줄여가는 거죠. 이 부분을 보고 아무리 이것처럼 돌로 쌓더라도 이런 지붕 형태는 모전석탑이다 이렇게 분류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딜 가셔도 이런 지붕을 보면 이거는 모전석탑 하시면 내공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이거 도면을 다시 보여드리죠. 이게 A타입 모전석탑 또는 진짜 전탑, 그죠? 벽돌로 이렇게 쌓거나 아니면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벽돌 쌓듯이 쌓은 게 요게 A타입, 요게 B타입. 요거는 석탑하고 똑같아요. 다 석탑으로 한 거야. 근데 지붕돌을 벽돌 쌓듯이 이렇게 쌓으면 아무리 돌로 했어도 모전석탑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통일신라 이전에 신라와 백제의 탑 아주 명확한 2가지씩 보여드렸죠.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그 발전시킨 신라의 석탑을 크게 셋으로 나눠서 통일신라의 시원, 시작이죠. 시작되는 형식. 그 다음에 좀 발전하는 과도기적 중간 형식. 그리고 신라 석탑의 완성, 정형이죠. 정형.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이 신라 석탑의 모본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씨 어서 오시고요. 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언제 했느냐? 무열왕 때 시작을 해서 그 아들 문무왕, 30대 문무왕이 통일을 이루었죠.
옛날에는 삼국 통일이라는데 지금은 삼한 통일로 조금 용어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통일했을 때 위에는 부여가 있어서 남북국 시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게 아니라 삼한, 고구려 신라 백제만 통일했다. 그래서 백제 멸망했고 3년 동안 백제 부흥군이 막 운동을 했지만 결국 다 망했죠.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고 676년에 당나라가 그 식민지 정책처럼 총독부처럼 배치해서 간섭하던 안동 도호부를 한반도에서 쫓아냄으로써 명실상부한 삼한 통일을 이루었다. 이때가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그 유명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활동할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활약상이나 그 당시에 불교의 그 번창함은 뭐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신라가 삼한을 통일했다 하면 정치적인 사회적인 통일도 당연하지만 각국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예술의 통일도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신라의 탑, 백제의 탑 양식이 통일이 돼서 드디어 이제 통틀어서 한국 석탑이 여기서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요거 한자 이런 말을 좀 잘 안 쓰는데 전형 그러면 일반적인, 그리고 정형 그러면은 이제 하나로 모아진 모본, 그러니까 요게 모본이고요. 요거는 좀 대략 그 일반적인 그런 석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정형에서 조금 변형이 되죠. 변형이 되는 과정도 보고 드리고, 심지어 이형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석탑도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이형 석탑까지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설명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시원 양식, 시작하는 양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지에서 보신 가문사지 쌍탑, 그 다음에 고선사지 3층 석탑, 이것을 통일신라의 시원 양식으로 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국사 3층 석탑이 이제 정형인데 완전히 그 정해진 모범적인 그런 석탑의 모범인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 나월리 5층 석탑과 황복사지 3층 석탑이 중간 과도기를 거쳐서 불국사 3층 석탑,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김천에 갔을 때 그 가랑사지 3층 석탑, 가랑사지는 갔는데 이 탑은 못 봤어요. 왜? 북박에 와 있으니까 탑은. 그래서 이 흐름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보단 조금 떨어지네. 날이 더운데. 자, 가문사지 3층 석탑이 쌍탑입니다. 이게 두 개 동서, 거의 쌍둥이 뭐 한 40cm 정도 차이 난다고 하니까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죠. 거탑입니다. 거탑. 13 내지 14m니까 이게 꽤 크죠. 거탑인데 이게 존재하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큽니다. 가장 큰 석탑. 그리고 보시다시피 장식이 없어요. 아주 검소한 절제미. 그냥 뭐 딱 심플하게 기단 1층, 기단 2층, 1층 돌, 지붕, 2층 돌, 지붕, 3층 돌, 지붕, 노반. 위엔 다 날아가고 뾰족한 찰주만 남아있죠. 우스갯소리로 이걸 처음 본 사람이 야, 신라시대 때 탑에 피레침 세웠네? 그랬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죠. 여기는 가문사라는 절이 있는데 지금은 절이 없으니까 가문사지죠. 사터. 가문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열왕이 시작해서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이루었죠. 그때 가문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 완성은 못했어요. 완성은 그 아들 신문왕이 완성을 했습니다. 가문사 절을. 이것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상당히 기념비적인 그런 어떤 그 불교, 호국 불교로. 그래서 그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문무왕은 죽어서 가문사 앞에 간포 앞바다에 해중릉을 썼죠.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요 가문산 바로 밑에까지 물이 들어오고 배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문무왕이 나는 죽어서 용이 되겠다 해서 해중룡을 썼잖아요. 그 용이 물길을 타고 와서 이 가문사 금당 밑에 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놓은 통로가 있다 그랬죠. 실제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설이 현장에서 확인될 때 참 재미있죠. 그리고 이거는 탑이 두 개니까 금당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1금당 2탑 쌍탑 가람이 시작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사지 동서 3층 탑은 아시다시피 신라에서 가장 큰 탑이고 국보 112호입니다. 그리고 쌍탑 1금당 2탑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다. 네, 의담님, 윤신영님 반갑습니다. 자, 여기 조금 흐리죠. 이 화면이 좀 당겨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른쪽 요 사진은 실물 사진입니다. 이렇게 실제 아주 늘씬하고 엄청 커요. 심플합니다, 진짜로. 여기 가운데는 둘 다 도면인데 왼쪽은 투시도 개념으로 내부를 저희들이 간과하는 것이 요 찰주 있잖아요. 여기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찰주가 여기밖에 노반밖에 안 보이죠. 근데 투시도를 보면 내부를 다 뚫어 이 찰주가 엄청 큽니다. 쭉 내려가서 노반을 뚫고 3층 지붕을 뚫고 3층 몸을 뚫고까지 내려갑니다. 3층 몸까지. 그리고 3층 몸의 찰주공 밑에가 사리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부 단면도를 보시라고 조금 흐려서 제가 이건 뭐 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흐리네요. 그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좀 외부 단면도 외부도죠. 외부도 요건 단면도고 참고로 하셔요. 이해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외부를 도면으로 사진으로 보면 헷갈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요게 찰주 자체가 3m가 넘는다고요. 그래서 노반을 뚫고 3층 지붕을 뚫고 3층 몸돌까지, 그리고 그 아래 찰주공 아래 사리장엄구 사리구가 거기 있다. 그래서 요게 세월이 흐르면서 요게 불편하거든요. 사실 여기 찰주 끝에 사리공을 만들면 불편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 다음에 나오는 탑은 사리공이 찰주를 조금 피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해 보면 이 탑이 먼저고 그 탑이 나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불편한 점을 개선한 탑이 나중 탑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지붕 위에 얹혀진 노반. 네, 이영애님 반갑습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생중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3층의 지붕돌 몸돌인데 이 3층 지붕돌만 해도 얼마나 큰지 이 지붕돌이 하나의 돌이 아니고 돌 8개가 조립이 된 거예요. 지붕 4개 밑에 요 받침 4개. 그래서 상당히 큽니다. 조금 당겨 보시면 3층 지붕 위에 받침이 2단이 이렇게 딱 있어요. 2단 있죠. 노반을 바로 못 얹어요. 지붕 위에 2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층급 받침은 요 5단이죠. 5단 지붕 아래. 초창기는 다 5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나중에 4단으로 줄고 3단으로 줄고 그렇습니다. 3층 몸돌은 이 탑이 엄청 크지만 3층은 하나의 돌, 완스톤입니다. 완스톤. 그리고 우주 양쪽에 기둥 2개가 조각이 돼 있죠. 요건 이제 2층 지붕돌인데 2층 옥계석도 역시 똑같이 8개의 돌이고 똑같습니다. 3층 몸을 얹는데 여기 받침을 2단으로 톡톡 올려놨죠. 그리고 지붕 밑으로 층급 받침은 역시 5단이고 2층 몸돌에도 좌우에 이렇게 우주라고 해서 구석 모서리 기둥이 돼 있고 3층은 완스톤으로 만들었는데 2층은 완스톤이 안 되고 판석, 판때기 같이 생긴 돌 4장을 가지고 이렇게 둘러 막았죠. 네모지게. 너무 크니까 그래요.
1층도 1층 지붕돌도 마찬가지 위에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1층 몸돌은 이 아예 모퉁이 기둥 우주는 위에처럼 조각이 아니고 기둥돌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판석 4장으로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탑은 이 안에는 잡석으로 채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단점이 생긴다 그랬죠? 잡석이 있는 틈에 뱀이 삽니다. 뱀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판석으로 안 하고 줄여서 다 완스톤 하나의 돌로 모든 구성품을 만드는 걸로 약간씩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층, 이제 기단이 이중이죠. 상층 기단과 하층 기단이 있는데, 역시 다 우주, 모퉁이 기둥이 있지만, 기단에는 가운데 기둥도 있어요. 2층 기단에는 2개, 가운데 기둥이, 1층 기단에는 3개. 그래서 2대 3의 가운데 기둥, 탱주라고 하는데, 이거는 목조 건물의 기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얇게 이제 땅바닥에 탑을 세울 수 없으니까 바닥을 깔죠. 베이스를. 그거를 지대석이라고 한다. 명칭 한번 했습니다. 명칭 또 나오니까 계속 익혀 놓으셔요. 자, 가문사지는 쌍탑이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고선사지. 고선사지 3층 석탑 역시 국보고요. 요게 원래 옛날 사진인데 지금은 여기에 없고, 이건 어디냐면 제가 뒤에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 요게 수몰됐어요. 댐을 막아서 수몰되는 바람에 요걸 그대로 옮겨서 지금 경주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 있습니다. 고선사지 3층 석탑은 쌍탑이 아니고 이건 외탑입니다. 원효대사께서 여기에 계셨어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68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탑은 그때쯤 세우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1층 몸돌에 문비라 그러죠. 문비 조금 당겨볼까요? 이런 지금은 문비는 안 보이고 이렇게 요게 뽕뽕 뚫린 게 다 못자국입니다. 못자국. 왜 못자국이 있냐 하면 각종 장식을 문고리라든지 뭐 어떤 장식을 장석이라고도 하죠. 문골 그 이제 고리 잡는 거 그걸 노쇠나 주석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부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사지 탑에 이거 없어요. 근데 고선사지 탑은 여기에 처음 나온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원효대사가 주석한 절이다. 요거는 이제 경주 박물관에 있는 걸 찍은 겁니다. 여기 가문사지처럼 높다란 찰주가 없어요. 찰주 없음. 그 대신 노반은 이렇게 이 탑이 또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 서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위인데 노반 있고 복발 있고 앙화까지는 있습니다. 위에. 근데 여기 찰주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탑이 엄청 크다 보니까 3층 지붕돌은 역시 이것도 8개로 지붕으로 4쪽, 받침 4쪽에서 8쪽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3층 몸돌은 완스톤 하나의 돌인데 2층은 판때기처럼 생긴 돌 4장을 둘러서 막았고 1층은 기둥을 4개 세우고 돌기둥을 가운데를 판으로 막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돌은 다 8개씩으로 조립이 되어 있죠. 밑에서 보면 이거 잘못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B타입 모전탑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지. 지붕이 위에가 잘 안 보여요. 너무 높아서 커서. 그래서 당겨보면 이것은 위에는 그냥 석탑 지붕처럼 매끈하게 돼 있다. 밑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것은 모전탑이 아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모전탑이라고 쓴 인터넷 기록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다 맞는 거 아니다. 이 위에도 오돌도돌한 걸로 본 거예요. 똑같이 돼 있으면 모전탑이죠. 이거 당연히. 그러나 이거 모전탑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문사지와 똑같이
2층 계단과 1층 계단이 있는데 탱주가 여기도 위에는 2개, 잘 나무에 갈아서 안 보이는데 밑에 3개, 2대 3의 탱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하고요. 사이즈도 비슷하고 가문사지는 찰주가 있었고 요 복발하고 앙화가 없었는데 여기는 복발하고 앙화가 있다. 그리고 1층 몸돌 4군데에 문비가 처음 등장한다. 이것이 첫 특징입니다. 고선사지 석탑. 자, 기억하시고요. 자, 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것도 도면을 한번 당겨서 볼까요? 위에 3층 지붕 위에 노반, 복발, 앙화. 이건 그림이고 요거는 사진이죠. 좀 아까 설명드린 사진 그대로. 근데 요게 복발하고 앙화는 큰 이견이 없는데 요 노반을 보시면 보통 탑은 이렇게 네모지고 약간 넓은 게 한 단이 탁 펼치거든요. 조금 더 길게. 근데 요 고선사지 탑은 반대로 몸돌 넓이보다 위에 받침이 줄어들어요. 탁 안으로 좁혀들어. 복발을 받치는 요 받침이. 요 차이는 아시겠죠? 이런 거는 나중에 현장에서 볼 때 아쉽게도 이게 높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10m가 넘어서 한 11m까지 된다. 그리고 1층에 4군데의 문비가 있다. 문비, 고선사지 탑. 그 학자들이 이제 저희들은 답사하는 팀은 뭐 여기까지 사실 연구할 필요는 제가 없다고 보는데 학자들이 이 3개를 왜 3개냐면 가문사진 쌍탑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사 쌍탑 2개 하고 고선사지 탑 하나에서 탑 3개를 분석해 보니까 만든 순서가 가문사지 동탑 1번, 서탑 2번, 고선사지 3번으로 그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만들고 불편한 거를 개선하면 그게 나중 만든 거거든요. 또 여기서 만들어서 뭔가 불편한 게 개선되면 이게 나중 만든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찰주공 밑에 바로 사리공이 있었는데 여기 가면 찰주공을 피해서 사리공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어쨌거나 이 3개는 거의 동일한 팀이 만들었다고 봅니다. 지금 설계도 같다고 봐요. 거의. 그래서 가문사지 쌍탑과 고선사지 외탑 이 3개의 탑은 순서는 이렇게 분석이 되지만 거의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같은 팀이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희숙 씨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고선사가 어디 있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주 지도인데 경주는 크게 권역을 남산 권역을 보죠. 남산 산을 우리 1박 2일로 다 돌아봤죠. 그다음에 요거는 시내 권역, 시내. 요거는 불국사 토암산 권역. 이쪽은 간포하고 바닷가 쪽 권역. 여기에 가문사지는 여기 있어요. 요게 신라의 통일신라 탑의 1번이죠. 가문사지. 아까 말씀드린 요게 무열왕릉, 수중릉이 여기 다 용으로 다녔다고 여기가. 문무왕이. 여기가 지명이 간포입니다. 간포. 그러면 고선사지는 어디 있느냐? 현재 시내 경주박물관에 탑이 서 있는데 그 원래 절터는 요 보문호 위에 물길 위에 보면 덕동호라고 있어요. 이 덕동호를 여기 댐을 막으니까 물길에 잠기게 된 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것을 옮겨서 박물관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과도기적인 거 2번째 탑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월리 5층 탑이 여기고 황복사지는 요 보문들판이라고 여기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른 들판에 요거 2개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탑에 완성된 불국사 석가탑은 바로 요 토암산 밑에 불국사가 있죠. 그래서 경주 지도에 대략 그 탑이 어디쯤 있는지 한번 예측하시라고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됐고 중간에 이제 발전 단계에서 나타난 나월리 5층 석탑입니다. 이것도 국보입니다. 국보 제 39호. 아까 이것도 절 이름을 몰라서 원래 절 이름을 모르면 지명을 쓰죠. 절 이름을 알면 무슨 사지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나월리에 있는 절터에 5층 탑이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 경주에 5층 석탑은 2개 있습니다. 2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장항리, 군산 밑에 장항이 아니고 경주의 장항리에 또 5층 석탑이 하나 있어요. 요거 설명 나옵니다. 경주에는 5층 석탑은 2개밖에 없다. 근데 요것은 화강암 돌이 신기하게도 아주 하얘요. 그래서 별명이 백탑입니다. 백탑. 그 높이는 9.6m니까 아까 그 탑들은 막 14m, 15m니까 요게 약간 줄었죠. 5층이지만 3층 탑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탑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는 3층 꼭대기 돌만 완스톤 하나의 돌이라 그랬는데 요것은 1층하고 지붕돌, 그다음에 2층 지붕돌 빼고 나머지 2층 몸돌하고 3, 4, 5층은 여기 다 완스톤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죠? 탑이 14, 15m에서 10m 아래로 줄어들면서 막 4장, 8장 붙인 돌이 돌 하나로 만드는 다운사이징 되면서 완스톤이 되는 겁니다. 영어가 쉽죠? 그래서 나월리 5층 석탑이 그 중간에 나타난 까닭입니다. 나월리 5층 석탑 도면으로 보면 사리공은 여기 3층에 있어요. 3층 몸돌에, 지붕돌에. 그러니까 요 위에는 노반만 보이는데 찰주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찰주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안에는 박혀 있고 밖에는 안 보여서 찰주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노반이 있고 5층, 4층을 떼어내면 3층 지붕돌에 요 사리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탑마다 사리공의 위치는 다르다. 그래서 요 위에는 다 완스톤으로 했지만 1층하고 기단은 여전히 커요. 그래서 판석 이렇게 막아서 하고 이렇게 잡석을 채웠습니다. 이 안에는. 아직도 이게 9m, 10m니까 크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1966년도에 요 사리공을 전체를 해체하면서 사리공에서 아주 소중한 것들이 나왔는데 바로 요것들입니다. 물론 요 사진은 근데 크기는 작아요. 그래서 3층 탑 하나, 3층 탑 위에 풍경 매달린 거 보세요. 그리고 상륜부. 그 신라 시대의 상륜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동불 하나, 그리고 구층탑이 3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황룡사 구층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로 미루어 짐작했다고 설명했죠. 지난번에 목탑 설명할 때. 그리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적힌 종이가 나왔고, 요거는 사리함이에요. 사리함. 이 함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금동 사리한. 금동이라고 하면 구리로 만든 사리함에 금칠을 한 게 금동이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요 사리함 겉에 그림이 요건데, 이제 여기 그림이 이렇게, 대단하죠.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월리 5층 석탑의 설명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간 과정에 있는 황복사지 3층 석탑. 이것도 국보예요. 이 보문들판 넓은 들판에서 나왔는데 황복사인지 어떻게 하냐? 여기 절터가 없어요. 그랬는데 기와 조각이 나온 거야. 뭐라고 쓴? 황복 또는 뭐 왕복 이렇게 쓴, 왕이나 황이나 뭐 사실 황이 더 위지만 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그 황복사지라는 걸 알아서 여기는 황복사지 이름을 붙인 그 3층 석탑이, 이제 아까 그
가문사지하고 고선사지 큰 3층에서 5층이지만 사이즈는 줄어든 그 좀 아까 설명드린 5층 탑, 그리고 요거는 3층 탑으로 더 줄어드는 거죠. 7.3m니까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모양은 변함없이 이중 기단의 3층 석탑. 이거는 대부분의 돌이 다 완스톤, 하나의 돌입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탱주가 2개, 3개였는데 이 아래 3개가 2개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탱주가 2개로 줄어듭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바뀌어가는 흐름. 국보 37호. 재밌는 거는 이 국보에서 국보가 2개 나왔어요. 자, 요것도 잠깐 하나 다시 뒤로 가서 요 2층에서 사리공이 발견됐는데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예요. 요 그림. 3층 몸돌을 드러내니까 2층 지붕돌을 파서 여기에 사리함을 넣은 거예요. 요거. 그리고 이 뚜껑을 이렇게 덮고 3층 몸돌을 조금 깎아서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기가 막힌 거죠. 요게 거기서 나온 금동제 사리함인데 요거는 안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여기 사리함에 이렇게 안에서 철필 같은 걸로 긁으면 밖에 돌출되는 식으로 보이죠. 요 소탑이 99개가 조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요 2개의 순금입니다. 요거는 금불상이 나왔어요. 금불상. 하나는 서 있는 열의 입상, 하나는 앉아 있는 아미타 좌상. 그래서 2개가 다 국보가 지정이 돼서 국보 석탑에서 국보 불상 2개가 나왔습니다. 요게 1942년, 43년 일제 말에 해체 수리하다가 여기서 사리함이 발견됐고요. 이 뚜껑을 딱 열면 요거 사리함의 뚜껑을 열면 그 안쪽 벽에 뚜껑에 쭉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글이 써 있어서 알아. 뭐를? 이 탑은 692년에 승하한 신문왕을 위에서 세웠다. 그래서 그 탑을 세운 기록이 있고 중간에 706년도에 성덕왕이 내가 다시 추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썼어요. 글씨에. 그래서 요 2개의 석탑 중에서 금불상 중에서 요것은 처음 세울 때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지고 요것은 성덕왕이 나중에 보수할 때 그때 넣지 않았느냐. 요 불상 2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2개니까 유일이 아니구나. 유이한 금불상입니다. 다른 거는 금동불상인데 요거는 즉 구리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불상인데 요거는 순금입니다. 순금. 불상은 요 뒤에 광배나 좌대는 이것도 금동불인데 불상은 순금입니다. 기억하셔요. 순금 불상이 신라 딱 2개가 여기서 나왔다. 황복사지에서. 자, 그 과도기를 거쳐서 신라탑이 드디어 그 모범이 나옵니다. 모본이라고 해도 되고 모범이라고 해도 되고 바로 불국사에 있는 불국사 3층 석탑이 정식 명칭이에요. 국보 21호. 요게 연도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가문사지나 고선사지 한 80년 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3층 석탑의 전형 아주 모본이죠. 높이 8.2m. 그리고 별명은 석가탑이에요. 석가탑은 뭐냐면 석가모니, 석가열애가 탑입니다. 여기 대웅전 앞에 왼쪽에 석가탑, 오른쪽에 다보탑이 있거든요. 다보열애 탑이고 다보탑은 석가탑은 석가열애 탑이에요. 그 불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화엄경이죠. 그 영축산에서 화엄경을 설법하니까 그래서 이 설법할 때 그 탑인데 다보열애 다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이 맞다고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탑이 솟아나서. 그래서 그때 많은 불자들과 제자들이 다보열애를 친견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들을 다 그 신비한 빛을 쏴가지고 다 보게 해줬죠. 그것을 탑으로 만든 게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인데 이 석가탑이 우리나라 3층 석탑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대략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건 경덕왕 10년 751년쯤에 건립이 됐던 걸로 보이고 특이하게도 탑 주변에 이렇게 삥 돌아가면서 태를 둘러놓고 연꽃 대자가 8개가 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다보탑이 솟아나서 증명하고 다보열애를 친견할 수 있게 해줬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연꽃 대자입니다. 이 불국사 3층 석탑도 한 5년 넘게 복원 작업하느라고 갈 때마다 그냥 큰 칸막이가 돼 있어서 못 봤는데 지금은 아주 깔끔하게 이제 정비가 돼 있죠. 그 석가탑은 사실 순환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순환사냐? 66년 9월 달에 도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도굴꾼들이 택시를 타고 불국사에 들어와서 대웅전 앞에 있는 석가탑을 막 흔들어 대다가 도굴을 못했어요. 미수에 그친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탑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이참에 보수공사를 하자. 그래서 10월 달에 보수공사를 하다가 이 66년도니까 몇 년 전입니까? 66년생이 지금 몇 살이야? 55살이구나. 55살. 55년 전 얘기네 벌써. 2층 옥계, 그러니까 3층 돌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2층 돌을 드러내다가 부러져가지고 그 버팀목이 부러져서 2층 지붕돌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먼저 들어서 내려놨던 3층 몸돌에 가서 부닥쳐가지고 둘 다 깨진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이때 스님들은 막 울고 그냥 막 하여튼 뭐 난리 나서 경찰 오고 아무튼 그래서 2층을 드러내고 보니까 그 몸돌에 2층 몸돌에 사리공이 나와서 요게 2층 몸돌에 들어있는 사리공 뚜껑을 이렇게 제거했더니 이렇게 생긴 사리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2층 몸돌 이렇게 홈을 파고 요걸 꺼냈더니 이렇게 이쁜 사리 함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일체를 묶어서 국보 제 126호 국보에서 여기도 국보가 나왔죠. 요 사리함에서 이런 유리 사리를 그냥 여기다 넣는 게 아니고 요 유리병에다 사리를 넣고 다시 요 금동 여기다가 사리함이라 이제 아래 위로 여기다 요 병을 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사리함에다 넣어요. 사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여기 종이에 글씨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물론 이렇게 전체 긴 종이로 복원을 했지만 나온 건 이렇게 훼손이 돼 있어요. 요게 세계 최고 제일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이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깨진 거 다 복원하고 막 잘 붙여가지고 지금 이건 66년도 얘기고 또 얼마 전에 한 5, 6년 또 한 번 그 복원 공사를 했어요. 이거 한번 보셔요. 이게 그때 66년도 공사 장면인데 그때 최고 공법이 이렇게 전신주 같은 나무 몇 개 묶어서 버팅겨 놓고 여기다 밧줄 묶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나무가 썩어서 뚝 부러져 가지고 여기 매달려 있던 지붕돌이 떨어져서 깨진 겁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생각하면 요거는 옛날 석가탑입니다. 옛날 대웅전 참 막 다 부셔진 상태고 옛날 석가탑인데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옛날 상륜부는 이렇게 노반하고 요 그림으로 주실게요. 여기 3층 지붕돌이죠. 노반 위에 복발, 앙화 요렇게 있었어요. 옛날 거.
옛날 거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 뭐냐? 지금 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뒤로 가면 안 되는구나.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상년부가. 이 상년부는 남원에 있는 실상사 상년부를 그대로 카피해서 갖다가 73년대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노반, 복발, 앙화 3개만 있었다고요. 아시겠죠? 요것도 그래서 잘했다는 사람, 잘못했다는 사람 2가지로 나뉘어요. 아무튼 상년부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 2, 3층인데 아까 얘기대로 2층에서 서리공이 나왔다. 여기서. 그리고 2층 기단. 즉 이제 우리나라 3층 석탑의 표준은 2중 기단, 2층 기단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또 위에 층하고 헷갈리니까 2중 기단에 3층 석탑 그리고 이런 모양의 상년부를 아주 표준으로 봅니다. 네, 신서영님, 김명희님, 원성강님, 서영균님, 네 반갑습니다. 요거는 복잡한 용어 명칭들인데 교재에 다 제가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교재를 참고로 하시고 제가 뒤에서 확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명칭은 이거 너무 쪼잔해서 막 작아서 확대한 걸로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서는 우선 이미지만 참고로 하셔요. 그 3층 석탑을 딱 부품별로 분리하면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 하층 기단, 상층 기단, 1층 몸돌과 지붕돌, 2층 몸돌과 지붕돌, 3층 몸돌과 지붕돌.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위에 노반 위에 상년부 쭈루루. 요게 딱 분리하면 이렇게 돼 있고, 하나를 보면 요 그림처럼 딱 조립이 되겠죠. 지금 불국사 석가탑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석탑의 모본 3층 석탑. 이제 하나씩 제가 확대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상하층 기단부터 보십시다. 기단은 2중 기단이라고 하는 게 편하다 그랬죠. 2층 기단하면 몸돌 층수하고 헷갈리니까 기단은 그냥 2중 기단. 2중 기단은 이 그림으로 보면 이 부분이죠. 1층, 2층. 뭐 속시원하게 사진으로 보십시다. 1층 기단 요만큼이, 여기가 2층 기단. 그런데 원래 여기 지대석이 깔려야 되는데 불국사 석가탑은 지대석이 없습니다. 이 지대석이 깔린 자리가 자연 안반이에요. 여기가 안반이 있으니까 지대석을 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흥미로운 게 뭐냐, 그랭이 기법 아시죠? 그 누각 같은 거 기둥 세울 때 자연석 위에 세우면서 자연석이 튀어나오면 기둥은 안으로 파고 자연석이 들어가면 기둥은 나오게 파고 하는 그 모양 그대로 파는 거, 이게 우리말입니다. 그랭이 기법. 요거 보시면 여기도 땡겨 볼게요. 여기는 이제 요거는 기단이 아니고 지대석이 아니고 기단이죠. 기단인데 요 돌이 밑에 기단 대신에 자연석이 이렇게 뿔로 올라오면 돌을 파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딱 맞게 여기를 일자로 하면 이게 걸리잖아요. 이런 걸 그랭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돌은 이렇게 파는 거예요. 오목하게. 그래서 얹으면 딱 맞죠. 그래서 요게 하층 기단, 요게 상층 기단인데, 하층 기단이 보면 이렇게 아랫돌, 윗돌, 가운데 면 있고, 여기에 기둥이 우주라 그랬죠. 우주.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건 탱주. 한자예요. 여기 모서리 기둥, 여기 가운데 기둥. 요거는 목조 건물 기둥을 그대로 나무에 탑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목조 건축의 모양을 석조 탑으로 옮겨온 거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위에 2개, 밑에 3개 했죠. 탱주가. 근데 지금은 2대2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2대2로. 우주는 끝에 있으니까 어차피 몇 개냐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가운데 탱주가 몇 개냐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면석이라고 그래요. 면석. 요거는 낮으니까 작은데 위에 보면 면석도 크죠. 이렇게 우주와 탱주 사이에 면석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밑에 받침돌, 기둥, 면석, 위에 덮는 거를 갑석, 아유, 엉뚱한 데 비치고 있네. 죄송합니다. 덮는 거를 갑석이라고 합니다. 갑석. 그래서 아래 받침석, 면석, 갑석, 요게 하층 기단. 요 위에는 상층 기단인데 하층 기단 위에 상층 기단을 바로 얹지 못하고요. 받침을 이렇게 2단으로 약간 공굴라서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상층 기단을 얹죠. 그리고 역시 또 우주 모퉁이 기둥 2개 세우고 탱주 가운데 기둥 2개 세우고 사이를 막으면 요게 면석이 되죠. 그리고 1층 요 아래 하단에는 없었는데 이 위에는 생기는 게 부연이에요. 부연. 갑석 아래 부연이 생깁니다. 제가 겹쳐마 설명할 때 부연 설명했죠. 메인 석가래 밑에 있는 보조 석가래 부연. 이것도 갑석 밑에 부연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그냥 사실은 단순하고 간단한 구조입니다. 오히려 말로 설명이 더 어려운 느낌? 뭐 좀 그렇습니다. 다시 요거 제가 이 기단을 요 큰 네모가 하층 기단, 여기 상층 기단 이렇게 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여기 아랫돌 그리고 위에는 갑석, 가운데에 면석인데 기둥이 양 끝은 우주, 가운데는 탱주. 요게 하층 기단. 그리고 상층 기단은 역시 우주 세우고 가운데 탱주 세우면 그 사이를 막는 게 면석. 그리고 위에 여기는 갑석이 여기서는 하나인데 하층은 상층은 갑석 밑에 부연이 들어간다. 겹쳐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겹쳐마. 그리고 1층 몸돌을 여기다 이제 얹어야 되는데 역시 몸돌을 괴임, 받침 같은 말이거든요. 2단으로. 그 하층 기단도 2단으로 해서 상층을 받치고 상층 기단도 2단으로 해서 1층을 받치고 1층 지붕도 2단으로 해서 2층을 받치고 이렇게 뭔가 받칩니다. 요만큼을 바로 또 동일한 면에 놓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이 상층 기단을 위에서 상방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즉 4장의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 그리고 요 받침이 이중이라 그랬죠. 여기 요 받침. 요 받침은 요만큼은 턱 올라와 있고 요거는 현대식 공법이죠. 지금 요것도 뭐 건축에서 말하는 공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렇게 딱 쐐기 박듯이 박아서 분리된 4쪽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상층 기단의 뚜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뚜껑. 그걸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이게 조립해서 조립 과정에서만 볼 수 있고 평상시엔 이걸 볼 수가 없죠. 우리가. 자, 여기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말한 상층 기단이죠. 상층 기단. 덮개돌이 위에 궤임이 2단으로 있다 그랬잖아요. 궤임 2단. 그리고 궤임 위에 1층 몸돌이 있는 거예요. 1층 몸돌. 그리고 1층 지붕돌 위에 또 2층 몸돌 궤임돌이 2줄이 있어요. 그리고 2층 몸돌, 2층 지붕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또 위에 궤임 요거 그림 보시면 여기도 2층 지붕돌 위에 궤임돌이 있죠. 그리고 3층 몸돌, 3층 지붕돌 위에 또 궤임돌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노반 위에 궤임돌 있죠. 복발. 뭔가 위에 얹을 때는 반드시 궤임돌을 1단, 2단 이렇게 사이드로 올리도록 합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재밌다는 건 뭐냐면 우선 그거는 뒤에 설명드리고 우선 요거 이제 몸돌 구조. 몸돌은 단순하죠. 이거 몸돌 그냥 하나죠. 돌. 그리고 우주만 있죠. 몸돌엔 탱주가 없습니다. 우주만 그냥 모서리 기둥만 있고 몸돌만 있죠. 그리고 지붕돌은
층급 받침이 5층이죠. 5층. 옥계 받침이라고도 하고 층급 받침이라고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돼지코, 제가 맨날 돼지코라 그러는 거, 여기 처마에 구멍 뚫어서 풍경을 매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붕 위에 2단 받침, 다음 돌을 받쳐야 되니까 요게 지금 이제 몸돌이의 설명입니다. 1층, 2층, 3층 똑같습니다. 개념은 사이즈만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몸돌하고 지붕돌은 이렇게 한 번만 설명하면 되는데, 제가 재밌다고 했던 게 뭐냐, 요겁니다. 요거 나중에 우리 불국사 가면 우리 찾아보시자고요. 요게 이제 1층 지붕돌에서 2층을 받치는 돌인데, 여기는 희한하게 요 2층 받침돌이요. 요 2층 받침돌이 지붕돌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2층 몸돌 아래에 붙어 있어요. 지금 요 그림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요 2층 받침이 이 지붕돌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딱 뛰면은 여기는 몸돌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몸돌이 자기 받침돌을 발 아래 깔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아래. 요 2층만. 3층부터는 2층 지붕에 붙어 있어요, 그냥.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들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데, 눈으로 자세히 보면은, 요게 떨어져 있는 걸 아시겠죠, 요게 떨어져 있잖아요. 위에 몸에는 붙어 있고, 지붕에는 떨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여기 2층 돌 받침을 얘는 2층 돌 몸돌이 가지고 있네? 그거를, 그러니까 이 정도 찾아내시면 이제 고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불국사 탑이 아니고 다른 데 탑. 요거는 지붕에 붙어 있는 겁니다. 받침이. 요거 비교하려고 제가 갖다 놓은 건데, 요 2층 받침이 요걸 위에 돌을 받치는 요게 아래 돌 지붕에 붙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요 불국사 탑은 자기 몸돌 밑에 붙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뭐 대답을 못 들으니. 자, 그 다음에 상륜부 1층, 2층, 3층은 똑같으니까 한 층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만 줄어드니까 상륜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3년 이전까지는 이렇게 상륜부는 노반, 복발, 앙화만 있었다고요. 요걸 요렇게만. 이관우님 대답하셨네.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73년도에 남원 실상사에는 이게 온전하게 있거든요. 거기서 거를 복사해 왔어요. 그래서 갖다 붙였는데, 왜 이거를 잘했다고도 하고 못했다고도 하느냐, 실상사 탑이 불국사 탑보다 한 100년 늦어요. 그래서 그 100년 동안 무슨 변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100년 뒤에 탑에 있는 거를 100년 전 탑에다 옮기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그런 이제 반론이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노반이죠. 노반 위에 복발이 지금 잘 안 보여요. 이 사진이 잘 보이죠, 오히려. 요게 노반, 요게 복발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 그다음에 요게 앙화, 꽃이 이렇게 똑바로 바로 폈죠. 앙화. 옛날에 여기까지만 있었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쭉 올려서 보륜 하나, 둘, 셋, 넷. 보륜이 통상 홀수라 그랬는데 여기 4개 짝수가 있어요. 4개. 그다음에 요거는 보계. 요거 수연, 용차, 보주. 이렇게 상륜부입니다. 상륜부. 뜻 제가 궁금해하실까봐 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인도의 산치탑을 그 위에다가 딱 올린 거예요. 축소해서. 그래서 산치탑에 여기 보시면 산치탑에 요 밑에 베이스 있고 둥그란 돔 같이 생긴 거 있고 위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이 돼 있잖아요. 요걸 축소해서 그게 그림인데 요걸 축소해서 여기다 올렸다.
그리고 이걸 탑 꼭대기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우리 뭐 기담보 몸돌하는 그런 탑이 없어요. 이 모양만 있는데 이걸 우리는 압축해서 우리의 탑에 위에 올렸다. 그래서 이걸 상념부라고 한다. 그 말의 뜻은 다 이렇습니다. 뭐 보주 맨 위에 있는 거, 여의주 보배로운 구슬, 용차 용이 가지고 있는 바퀴, 뭐 구슬, 뭐 그런 같은 뜻입니다. 용왕이죠, 용왕. 수연이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물숫자를 쓰는데 법륜이 막 돌면서 법륜이 요 보게 요게 법륜이라고도 하잖아요. 보륜을 법륜. 그게 돌면서 생기는 불꽃 모양의 물안개 장식. 너무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에 그냥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장식이죠, 장식. 보게는 지붕이죠. 요 일산이라고 그랬죠. 보륜.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여기 요 보륜 자체도 꼭 바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도 했는데 아무튼 앙화 꽃 핀 거라 그랬고요. 복발은 주발을 뒤집은 게 아니고 주발을 왜 뒤집냐. 인도 탑이 이렇게 전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축소해서 올린 거다. 노반 승노반의 준말인데 이슬을 받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결국 받침대예요. 상념부를 세우는 받침대. 지금 상념부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탑이 한 1200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최근에 막 그냥 뭐 석재상에서 기계로 찍는 거 말고 역사적으로 만든 탑이. 근데 대략 한 120개 정도가 통일신라 이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고려시대로 보고 조선시대는 한 10여 개에 불과하다 그래요. 아무튼 그 탑 중에서 지금 설명한 상념부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탑은 5개 있습니다. 5개. 지난번에 우리 갔었던 봉암사 3층 석탑, 그리고 제가 얘기한 이 남원 실상사 그 불국사 탑이 가서 카피였다 그랬죠. 그다음에 실상사 암자가 백장암이거든요. 거기 2군데. 그다음에 오대산 월정사고 공주 마곡사는 상념부가 남아 있으되 우리가 생각하는 상념부하고 달라요. 그래서 오대산 월정사 상념부는 이겁니다. 이건 약간 그 원나라 불교 라마교 느낌이 좀 나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주 마곡사 무슨 구리 항아리 같은 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 좀 특이하죠. 아무튼 이 2군데를 포함해서 5개의 탑만 상념부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온전하게 올린 탑은 다 그 실상사를 샘플로 해서 복사해서 만든 겁니다. 자, 지금 설명 길게 했는데 이게 석탑의 샘플 표준인 불국사 석가탑을 길게 설명했어요. 그거에 못지않은 샘플로 대접받는 게 바로 요 가랑사지 동서 3층 탑입니다. 이것도 국보 99호인데 김천 가랑사지에 없다 그랬죠. 국박에 있습니다. 국박에 지금 용산 국박에 있는데 이것도 쌍탑이에요. 그랬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동탑은 1층, 2층, 3층하고 잘 있어요. 근데 서탑은 1층, 2층하고 3층 몸돌밖에 없어요. 3층 지붕돌부터 없어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아시고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국립박물관에 야외 전시장만 한번 가도 볼 거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가랑사지 이 탑부터 해서 야외 전시장만 봐도 제가 탑의 설명에 현장 답사가 되니까 한번 반나절 답사를 해서 국립박물관 야외 답사를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가랑사지에 있었는데 일본으로 뺏길 뻔하다가 잘 보관이 됐어요. 그래도
그리고 요거는 재밌는 게 아까 그 동탑, 그래도 좀 온전하게 남은 동탑의 요건데요. 동탑의 기단에 여기에 글이 써 있는 겁니다. 이런 거 하나 있는 게 엄청난 그 자료가 되거든요. 거기 써 있는 글이 신라 38대 왕 원성왕, 원성각이 아니고 원성왕의 외척들이, 즉 원성왕의 생모, 원성왕의 이모, 그리고 이모부, 이 삼남매가, 그러니까 자매 둘하고 오빠, 큰 누나, 오빠, 작은 누나 이렇게 셋이 시주에서 세웠다고 그걸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저기 고선사지 탑처럼 이것도 이 몸돌을 좀 이따 확대해 보면 못자국이 쭉 나 있어서 여기 뭔가 금속 판을 치장으로 붙였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탱주가 1층에 2개, 2층에 2개, 2대 3에서 2대 2로 줄었죠. 여기도 이게 이제 그 불국사 석가탑하고 같은 거예요. 요 탑 층급 받침은 5층이고 여기 내가 항상 돼지코라 그러는 풍탁 매달린 자국이 있고. 자, 재밌는 거, 원성왕의 생모와 이모와 이모부가 그 세운 그 글이 써 있다. 그러면 제가 궁금했어요. 원성왕이 그럼 이 탑을 엄마하고 이모하고 이모부가 세워서 왕이 됐나? 원성왕이 왕 될 군번이 아니거든요. 원성왕릉 기억나시나요? 그 괴릉, 걸괴자 괴릉이 원성왕릉인데 그 입구에 그 서역에서 온 주먹 불끈 쥐고 있는 무인상 있는 거 그겁니다. 제가 그래서 신라 왕들 족보를 잠시 뒤져봤습니다. 뒤져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정무열왕이 그 삼국 통일을 시작을 해서 완성을 못하고 그 아들 문무왕이 완성을 했죠. 그리고 그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 신문왕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효소왕, 성덕왕, 지금 쫙 그 태정무열왕이 이제 성골이 끝나고 여기서 진골 맞지? 성골이 끝나고 진골로 내려가는 겁니다. 성덕왕. 이어서 성덕왕의 아들이 둘이 이제 또 효성왕, 경덕왕, 또 경덕왕의 아들이 해공왕까지 내려와요. 36대. 이때까지는 태정무열왕의 아들 혈손이 쭉 잘 내려왔어. 해공왕이 8살에 즉위했어요. 그래서 14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때 생모가 막 섭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리청정이죠. 자, 그 아까 탑을 세운 게 요 경덕왕 때예요. 연도로 보면 758년. 근데 원성왕이 왕이 된 건 785년이거든요. 한 27년 뒤인데, 자, 이 해공왕이 무열왕의 혈손으로는 끝나요. 끝나고 이 해공왕이 제위 시에 여러 번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조혜련님 어서 오세요. 해공왕을 편드는 게 이찬 지정이가 한편이 돼서 반란을 막고 상대등 양상이가 이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찬 경신이가 양상이하고 한편이 돼. 그래서 이 상대등 양상이가 해공왕하고 해공왕 편드는 이찬이를 물리치고 왕이 된 게 37대 선덕왕입니다. 선덕여왕 말고 또 선덕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해공왕을 죽이죠. 그리고 상대등 양상이 이제 선덕왕이 됐잖아요. 5년 만에 죽어. 반란을 이거 나이 들어서 한 거야 이미. 근데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편들어준 김경신이가 왕위를 이어받는데 이게 원성왕입니다. 원성왕은 해공왕 때 반란을 일으킨 김양상이 편에 붙은 덕에 김양상이에 이어서 38대 왕에 오른 거예요. 근데 김경신이가 수월하게 오른 게 아니죠. 사실은 김주원이를 밀어냈죠.
원래 왕위 계승 순위는 김양상이가 후사가 없으면 김주원이가 우선순위가 빨라요. 근데 그때 경주에 큰 비가 와서 물길을 못 건너오는 거야. 왕이 즉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하늘의 뜻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김경신이가 왕이 오르고 이 김주원이한테는 강릉 명주군 왕의 칭호를 내려서 우리가 강릉 갔을 때 둘러본 명주군 왕릉의 주인공이 이 김주원, 강릉 김씨의 시조. 그래서 경신이가 38대 원성왕이 된 거예요. 그 뒤로 52대 효공왕까지는 원성왕 혈족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때 왕이 됐지만 아까 얘기한 그 탑은 이미 이 27년 전에 경덕왕 때 가랑사지 쌍탑을 세 사람이 건립을 해서 아마 자기 아들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결국 그게 먹혀서 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오래 했죠. 원성왕 후손들이 52대까지. 그리고 여기서 김씨가 끝나고 53대 4대 5대는 박씨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씨가 경혜왕 견훤이 죽이죠. 그래서 56대는 다시 김씨로 와서 경순왕으로 신라가 끝나는. 갑자기 신라 역사를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 원성왕을 그 생모하고 이모하고 이모부가 이 쌍탑을 세웠다고 하니 이 탑 덕분에 왕이 됐나? 제가 족보를 뒤져봤어요. 이 탑의 그 공력으로 이렇게 왕이 된 게 아닌가. 역사가 이래서 재밌습니다. 뭐 꼭 그래서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좀 얘기가 장황했는데 이토록 통일신라 석탑이 어떻게 변했나를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8세기, 이때가 대략 8세기인데 가문사지 동서탑 2개하고 고선사지 이게 섬이라 그랬죠. 요게 중간에 한번 거쳐 나월리 백탑 아까 황복사지 3층 석탑 국보에서 국보 2개 나온 그 탑을 한번 발전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불국사 3층 석탑이 통일신라의 석탑의 모범으로 짠 하고 확정이 되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가랑사지 원성왕의 생모가 세운 탑은 거의 동급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때 8세기 석탑이 확정이 되고 석탑의 모범이 탄생을 한다. 요게 이제 8세기의 전형기입니다. 딱 정해지는 거야. 석탑의 모양이. 그럼 요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응용이 나오죠. 응용. 표준안이 나오면 이제 응용이 나옵니다. 응용은 뭐가 나오냐면 탑의 표면에 이런저런 장엄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그거 제가 설명할까 이제. 어떤 응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9세기로 넘어가면서 신라 하대로 가면 별별 탑이 다 나오는 거야. 이제는 별별 탑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형탑이라는 그런 이제 이 전형 이런 3층 석탑 전형의 그걸 깨는 아주 허를 찌르는 그런 탑들이 막 등장을 하고 이어서 이제 고려 시대로 이어지는 거죠. 아주 우리나라 한반도의 불교의 중흥기 고려 시대로 이어지는데 자, 요 응용이 되는 표면의 장엄이 어떤 식으로 생기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까 문비가 처음 나왔다 그랬죠. 문비. 응? 어디서? 여기서 고선사지 3층 석탑에 문비가 처음 등장했다 그랬죠. 문비는 자물쇠 문짝 모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문비에 이제 인왕상이 좌우로 탁 생겨서 이게 표면 장엄, 석탑의 겉에 뭔가 꾸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항리 사지 아까 경주에 5층 석탑이 2개 있다 그랬죠. 그 나월리 백탑이라 그러는 나월리 5층 탑 하나, 장항리 사지 5층 탑 하나에서 2개 있습니다. 5층 탑이. 요 장항리 사지 탑은 원래 이렇게 쌍탑인데 이거 도굴꾼들이 도구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 화약으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 부셔지고 요거 지붕만 쌓아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형편없이 됐는데 요거는 그나마 모양을 갖추고 서탑, 동탑인데 그래서 서탑이 국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드디어 문비 플러스 인왕상이 생기는 이런 발전이 시작이 됩니다. 땡겨 볼게요. 그럼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1933년도에 일제 말입니다. 도굴범들이 저게 외진돼 있어요. 저 쌍탑이. 그래서 마음 놓고 폭파했던 것 같아요. 탑이 워낙 크니까 뭐 레카도 없고 드러내려면 안 되니까 그냥 펑 하고 터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쌍탑이 무너지고 거기에 커다란 불상이 있었어요. 다 깨졌어. 근데 아까 모양이 쪼그라든 동탑은 그 밑에 아주 깊은 계곡으로 다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서탑은 주섬주섬 주섬 오니까 그래도 5층 탑이 그대로 좀 나와서 국보가 됐고요. 들장님 어서 오세요. 반가. 동탑은 아까 그 굴러 떨어진 거 다 끌어올려서 지붕돌만 그냥 모아놓은 거야. 요거는 66년도에 그 전까지는 끌어올리지도 못했어요. 혼자 있었어. 그리고 깨진 석불은 경주박물관으로 옮겨서 대수술을 해가지고 현재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어떤 이거도 순환을 거쳐서 이 서쪽에 있는 5층 탑, 아까 국보 5층 탑 2개 중 하나, 경주에 있는 2개 중 하나는 1층 몸돌 4군데죠. 동서남북 4군데의 문비, 문 모양하고 좌우에 인왕상을 새겨놓은 거예요. 여기 어디서 쭉 따라 올라가면 신라탑에 제일 먼저가 뭐라 그랬어요. 분황사 모전석탑 1층에 보면 큰 문하고 좌우에 인왕상이 있거든요. 이 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주 사실적이고. 그 다음에 그 문비 중앙에 문고리가 있는데 문고리에 사자머리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잘 돼 있다. 그래서 이 탑이 마른 표면 장엄을 꾸몄다 그러는데 시기적으로는 불국사 석탑보다는 먼저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그 탑의 표면에 문비를 꾸미기 시작한 건데 이겁니다. 이거 1층 몸돌에 당겨 볼게요. 제가 요게 문비, 문 모양이죠. 문비는 문문자, 문비자 둘 다 문입니다. 문 모습을 해놓고 여기에 고리 2개를 그려놨는데 이 고리를 딱 보면 이거예요. 이거 사자머리, 사자가 무입에 물고 있는 고리. 실제로는 이거 움직이지 않는 고리인데 이렇게 정교하게 도들 새김으로 양각으로 해놓은 거죠. 대단한 거죠. 요거. 그리고 요 좌우에 인왕상. 인왕상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와 흠. 여기가 아네. 얘가 아야. 입 벌렸죠. 아는 공격. 흠은 방어. 흠. 금강역사라고도 하고 인왕상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탑의 겉면에 문고리 새기고 인왕상을 새기는 것이 시작이 된다. 어디에? 그 5층 탑에. 자, 여기는 인왕상이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굴러떨어져서 깨진 불상을 이게 지금은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데 이게 대수술한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면 이거 금간 거 보이거든요. 다 여기 뭐 전부 성형수술까지 다 했어요. 요 뒤에 광배는 요런 부분은 못 찾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광배가 뒤에 있었는데 깨져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높이가 지금은 그 높이가 안 되는데 약 4.8m로 봐요. 4.8m. 이 4.8m의 근거는 우리가 부처님 불상을 장육불이라고 하거든요. 큰 불상을 장육불. 장육불은 1장 6척이 장육이에요. 1장이 30척이거든요. 3m. 6척이면 30cm 곱하기 6, 1.8m. 더하면 4.8m죠. 부처님이 4.8m야. 장육불. 그래서 장육불이라고 하고 불상은 원래 4.8m 입상으로 있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왜? 무슨 근거로 깨졌는데 이 아래 하반신이 없거든요.
요거는 지금 새로 만든 건데 아까 그 탑 있는 자리에 요 좌대가 있어요. 요 좌대가 이거 탑 있는데 남은 거야. 근데 다 깨져가지고 요 위에 파진 구멍을 보니까 이건 입상인 거예요. 좌상이 아니고 딱 끼우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러면 4.8m거든요. 재밌는 거는 요 정면에 있는 요 사자상이 당겨볼게요. 요거 메롱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야구로징하는 이 사자가 이렇게 좀 개구진 장난기스러운 이거 다 깨졌는데 그래도 사자상은 잘 남아 있어요. 그 장항리 사지에 굴러 있는 깨진 좌대의 사자상입니다. 그림으로 딱 그리니까 요거죠, 요거. 커다란 안상 안에 사자상이 이렇게. 뭐 이런데 저런데 디자인으로서도 좋을 정도, 그죠? 이쁘죠, 사자. 자, 지금 문비하고 인왕상이 그려진 이제 표면에 장음을 꾸미는 석탑으로 발전한다는 걸 설명하는 중에 거기에 같이 끼어 있던 석탑 얘기한 겁니다. 자,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조그만 거는 인왕상 2개였잖아요. 요거는 사천왕상하고 12지신상이 있는 탑이에요. 점점 많아지는 거지. 이건 어디에 있느냐? 원원사지라고 경주 좀 남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동서 쌍탑인데 이건 아쉽게도 국보가 아니고 보물이에요. 이쪽에 탑 하나 보이고 이쪽에 탑 하나 보이시죠? 이거는 김유신하고 몇몇 사람이 세운 호국 사찰인데 이것도 많이 부셔졌어요. 많이 부셔졌는데 복원해 놓은 거고 여러 가지 막 상을 붙인 이런저런 그 표면에 상을 붙인 탑 중에서는 그래도 빠른 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가 그려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거 흥미로워요. 사천왕하고 12지신상이 있다고 하니까 역시 탑 자체는 이중 기단의 3층 석탑입니다. 좀 당겨볼게요. 이게 서탑. 이렇게 보면 많이 부셔졌죠. 지붕돌 많이 부셔졌고 몸돌도 이렇게 워낙 크니까 하나의 돌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부셔졌어요. 이게 동탑. 그 가운데 서탑과 동탑 가운데에 석등이 하나 서 있는데 석등도 가운데 화사석은 없고 지붕돌이 그냥 이 받침대 턱 붙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3층 석탑의 구조는 같은데 그 무슨 그림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이 1층 기단에 하층 기단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상층 기단에 뭐 이 탑이 네모니까 4면이잖아요. 각 한 면을 3등분해서 그럼 4면이니까 3, 4, 12죠. 이 상층 기단에 12지신상을 놓은 거예요. 우리 12띠를. 근데 요건 1층 몸돌이에요. 1층 몸돌은 한 면에 하나씩 사천왕을 넣은 거예요. 뭐 다문천왕 무슨 천왕 해가지고 사천왕을. 요건 이제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크게 했고 작게 이제 당겨보면 요건 1층 몸돌에 하나씩 넣은 사천왕상. 확대한 거 조각이 4개 중에 지금 그중 괜찮은 건데 참 잘했어요. 이렇게 사천왕상. 그리고 요 밑에 12지신상은 우리가 신라의 그 왕릉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본 것처럼 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뭐 이런 그 12띠에 해당하는 동물 머리에 사람 몸이에요. 쥐띠는 쥐머리, 소띠는 소머리 이렇게 몸은 사람 모양으로 그래서 막 옷이 날리고 아주 조각이 좀 훼손돼서 아쉬운데 상태가 좋은 거는 진짜 이쁘다 할 정도로 잘 돼 있어요. 원원사지입니다. 원원사지. 자, 아까는 인왕상이 2개 있었는데 여기는 사천왕상하고 12지신상 16조각이 있네요. 2층 기단하고 1층 몸돌에. 자, 팔부중상이 또 있어요. 팔부중상. 요거는 남산 올라갈 때 7부람 올라가기
그 아래쪽에 여기도 쌍탑인데 요거는 특이한 게 쌍탑이 통상 쌍둥이가 있는데 요거는 완전히 달라요. 다보탑, 석가탑처럼 완전히 다른데 요건 동탑이거든요. 동탑은 모전석탑입니다. 전체는 석탑인데 지붕돌 보면 안다 그랬죠. 지붕돌 보세요. 여기 모전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서탑. 요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려는 우리 석탑인데 당겨보면 여기에 2층 기단에 한 면에 2개씩 4면이니까 곱하기 4하면 8부 중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 면을 좀 당겨보면 8부 중상 모양이 뭐 건달바, 야차 뭐 그런 게 다 8부 중상이죠. 그래서 이제 탑을 저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좀 있다 보면 또 요 1층에는 3개씩 12개에서 12지신, 2층에는 8부 중상, 1층 몸돌에는 뭐 사방신, 사방불 이런 걸 해낸 아니면 사천왕상 개수에 맞는 4, 8, 12 이런 게 좀 많아요. 아무튼 지금 표면에 뭔가 많이 새겨놓은 탑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마 제일 많은 걸 거예요. 어디에? 양양의 진전사지 3층 석탑 국보죠. 국보 122호. 이거는 1층에 여기는 부처님을 사천왕이 아니라 부처님을 새겼어요. 4군데. 사방불 불상입니다. 모양이 다르죠. 이게 그 사천왕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기단에 2층 기단에는 2개씩 4개 하면 8개니까 8부 중상. 땡겨 뭐 이게 8 많은 게 이게 야찬가? 이게 뭐 잘 노는 건달, 악기 연주. 우리가 말하는 건달 이런 게 여기서 온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특이하게도 1층도 2개로 나눴어요. 딴 데는 1층 기단은 3개로 나눠서 3, 40이 해가지고 12지신을 새기는데 요거는 1, 2층 공이 둘로만 나눠서 여기 탱주를 박으면은 둘로 나눠지는 거죠. 탱주를 2개 박으면 셋으로 나눠지는 거고. 아무튼 여기는 둘로 나눠서 천인상, 그냥 하늘을 나르는 요 땡겨보겠습니다. 여기 천인,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요 천인상을 새겼습니다. 아무튼 이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은 1층 몸돌에도 2층 기단에도 1층 기단에도 뺑 둘러서 천인상, 8부 중상, 사방부를 새긴 국보 3층 석탑입니다. 자, 또 많은 걸 새겨놓은 걸로 유명한 탑이 저 남원 실상사가 그 상륜부가 유일하게 잘 돼 있는 탑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시간이 벌써 8시 반이네. 엄마야. 요거 좀 하고 마무리 짓게요. 제가 시간을 못 봤습니다. 그 남원 실상사가 그 상륜부가 가장 잘 돼 있는 탑인데 그 실상사의 산 위에 있는 암자 백장암에 있는 3층 석탑, 이것도 국보인데 역시 이것도 탑을 보면 모든 탑 표면에 뭔가 많이 새겨놨어요. 전부 양각이 어렵다 그랬죠 제가. 요건 이형탑이기도 해요. 하나하나 뒷장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표면 장엄이 가장 많은 석탑이다. 상륜부는 요것도 아까 5개 남아있는 탑 중에 5분의 1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보개가 뒤집힌 것 같은데 이따가 또 뒤에서 확대해서 보고 드릴게요. 그 다음에 1, 2, 3층이 있는데 밑에 봅시다. 우선 지대석. 이게 지대석의 제일 밑에가 잘 잡아라. 죄송합니다. 제가 왼손으로 잡았고 오른손으로 해도 이거 지대석이 있고 여기 2층 그러니까 2중 기단이어야 되는데 기단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네모난 돌 하나 떡 깔아놨어.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기단이라 하기도 애매한 그냥 하나의 돌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조각으로 난간을 해놨어.
그리고 1층, 2층, 3층 돌마다 뭔가 이렇게 다 새겨놨어요. 뭐를 새겼는지 뒤에서 보십시다. 그리고 지붕돌이 있는데 1층, 2층 지붕돌 아래에는 다시 받침돌을 꽤 굵직하게 넣어놨어요. 3층에는 그 받침돌이 없습니다. 그 대신 3층에는 여기 죄송합니다. 3층에는 3존불이 새겨져 있어요. 지붕에. 제가 그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빨리 끝내려네. 이 뒷장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네. 자, 얘가 제가 말씀드린 요게 기단이거든요. 지대석은 여기 얇게 깔려 있죠. 땅에 지대석. 요게 기단인데 원래 중층 기단이 답인데 그냥 약간 턱이 진 돌을 하나 받쳐놨어요. 기단이야.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난간문입니다. 여기 지금. 그리고 1층 몸돌은 네 군데에다가 다 뭘 새겨놨죠. 그리고 지붕돌을 밑에 받치는 돌이 두툼하게 있는데 연꽃이 쫙 받치고 있죠. 2층도 몸돌 밑에는 난간이 좌우로 다 돼 있고 2개씩 뭔가 8개가 새겨졌겠죠. 그리고 받침돌 역시 악년이 돼 있고 지붕돌이 돼 있고 3층도 난간이 돼 있고 여기도 뭔가 새겨놨어. 면마다. 그리고 3층 지붕은 이런 두툼한 받침돌이 없어요. 그 대신 3존불이 여기 지붕에 3존불이 새겨져 있어요. 3존불이 어떻게? 이겁니다. 이거. 3층 지붕에 새겨진 3존불. 근데 이게 현장에 가면 식별이 안 돼요. 지식이 없이 보면 못 찾아요. 3층 지붕돌 위에 노반, 복발, 그리고 또 상륜부 있죠. 근데 저는 요게 보게 같아요. 여기가 앙화 자리인데 보게 같아. 보게는 요 보륜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수연. 이제 용차하고 보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얘가 이 위에 있어야 나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앙화가 아니고 보게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문화재 전문위원들만은 식견이 못하니까 그냥 배우는 입장에서 그게 맞지 않나 이렇게 퀘스천만 찍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너무 늦어서 35분 됐는데 제가 인사하고 마치도록 요 단층 기단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잠깐 카메라 옮겨서 제가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를 잡을 수 있게 하고 제가 이제 저쪽 가서 앉아가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탑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마치기로 하고 제가 공지할 때는 방장님 통해서 공지할 때는 오늘 탑을 마칠 줄 알았는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네요. 다음 시간에도 탑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을 마치면 또 승탑도 해야 되는데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신라탑, 백제탑에서 이제 통일신라 넘어와서 감은사지부터 해서 불국사 3층 석탑이 가장 모범탑으로 나오고 거기서 탑의 표면에 뭔가 막 새기는 탑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오늘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형태로 달라지는 표준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탑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이숙님, 태원님, 원성강님, 이미자님, 권대원님, 손영준님, 김선아님, 문건우님, 이건우님 모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명희님 잘 들으셨나요? 안병현님 네 끄겠습니다.